그냥 마구 지어댑니다. 마구 지어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다 분양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만 분양이 돼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너무 공급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분양받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 예, 요 이제 자, 공급 물량만 많으면 괜찮은데 원래 내야 되는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을 내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또 임차가 안 나가면 공용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이미 내가 그냥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출구 전략, 아마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배포옵션 식구들 중에도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출구할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선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안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예전에 장사를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를 뒷공무니를 쫙 대면은 짐을 수레로 딱 내려가지고 중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만한 자동차 막 2대 막 들어갈 만한 정도의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죠. 거기다 수레만 쓱 넣으면 되게 넓어요. 쓱 넣으면은 15층이고 25층이고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수레만 쭉 밀면은 그냥 평지에다가 짐을 놓고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수레를 좀 미는 거리가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창고형 매장이 필요해서 도심에도 1층에 상가 같은 걸 얻어가지고 거기에 보관 장소로 막 쓰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이곳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공급이 많이 없었을 당시에 그러니까는 가산 디지털 단지 그쪽에 여기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때요? 구로 디지털 단지로 막 퍼지면서 그러니까 구로가 먼저 생겼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죠? 어쨌든 막 퍼지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뭐 송동구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근데 거기만 생기면 좋겠는데 경기도 일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재미를 봤어요. 왜냐면 공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상승장 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막 아파트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뭘 그냥 그냥 섬에 있는 뭐 하나 사도 막 오르던 시절이다 보니까 지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예. 그때를 놓칠 수 없었던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냥 마구 지어댑니다. 마구 지어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다 분양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만 분양이 돼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았죠? 하나하나 분양받았던 분들이 피해를 받은 상황인 거죠. 일단은 지산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 때문에 너무 공급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분양받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 예, 요 이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뭐 이제 뭐 이런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예. 요게 이제 심각한 상황과 있고 약간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나마 서울권은 조금 괜찮아요. 서울에 있는 지사는. 근데 경기도로 가면은 조금 괜찮은 데가 있는데 많이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예.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이 특히 더 그렇겠죠. 그리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게 또 치명적인 거예요. 자, 공급 물량만 많으면 괜찮은데 어때요, 여러분?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원래 내야 되는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을 내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또 임차가 안 나가면 공용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이 크다 보니까 보통 작은 평수를 갖고 있어도 생각보다는 공용관리비를 되게 세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맞춰질 때까지는 주인이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사실은. 금리도 이렇게 올라서 약간은 조정됐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주택 쪽은 조정이 많이 됐죠. 그러나 그 외에 금리는 별로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조정이 되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 이하 버틸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완공이 돼가지고 심지어 올해 완공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은 잔금 납부하라 그러고 그럴 텐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내가 해약을 하자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계약 조건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 넣어두었던 한 10% 비용, 계약금 아니면 한 20% 넣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비용은 100%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준공이 되기까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행사 입장에서도 어때요? 대출을 받아서 운영한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또 원래 등기를 하기로 한 계약하신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것까지 내야지만이 해약이 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은 건지 내가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은 건지 평균 몇 천만 원의 손실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그 돈이라도 포기하는 게 낫고요. 어떤 거는요, 이거를 그냥 등기한 상태에서 운용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물건마다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심사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몇 천만 원의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기왕이면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얼른 임차라도 맞춘다든지 아니면 매도가 가능하다면 얼른 매도를 한다든지. 근데 매도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고민할 정도의 지역이라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요런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이미 내가 그냥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매물 현재 나온 거를 제가 일부러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천장 보이시죠? 대부분 지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감을 했고요. 바닥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 인테리어를 했다지만 굉장히 예스럽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분양을 받고 나면 그냥 천장이 이렇게 돼 있고 바닥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옛날 거고 지금도 해봤자 그냥 획일적이에요. 그냥 시멘트로 뭐가 발라있다던가 아니면은 가볍게 뭐 타일, 그러니까는 뭐 되게 저렴한 거지 굉장히 좋은 걸 깔아두지 않았어요. 다른 매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보통 또 이런 식이에요. 네, 바닥도 아까 그거보다는 바닥이 좀 낫죠? 이 외벽도 보면 벽돌 모양의 뭔가 벽지인가요? 모르겠는데 약간 예스럽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천장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레일 조명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무실에서는 보통 이렇게 느낌 있게 감각 있게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모서리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런 색깔을 띠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LED 조명 색이 어떤 색이 유행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무실도 이 하얀색 조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우리 집에서는 하얀색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5성급 이상 호텔들은 다 어떤 조명을 쓰고 있죠? 이 노란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노란 조명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런 색이에요. 요 색이 느껴지시나요?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느 색, 요런 색이 유행이에요. 요런 색이 요즘에 트렌드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하는 집들은 하얀색과 노란색의 경계에 요런 색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선호하는 추세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화이트닝한 색깔이네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이트닝한 거보다는 요렇게 화이트와 노란색을 밸런스 있게 활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천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굉장히 마감이 잘 돼 있는데 요렇게 꼭 메꾸셔도 되고 메꾸지 않고 그냥 요런 식으로 요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노출된 콘크리트를 하얗게 색칠해가지고 옛날에는 거무게 칠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거무게 칠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얀색으로 화이트한 상태에서 요런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이 백월이라 그러죠. 반대 부분에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워요. 지상에서, 이게 밑에서 이 빛을 반사받을 때 느낌이 은은하게 직접적이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어떤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임차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나가고 이럴 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싸게 내놓으려만 하고 다른 고민을 잘 못합니다. 예, 근데 너무 싸게 놓자니 뭐 이자 감당도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왕좌왕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돈을 좀 들여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천장에 마감되어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이쁘게 레일 조명으로, 이렇게 레일 조명도 비쌀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옆에 넉넉고 있는 물건들은 1년이 가도 임차가 안 맞춰지는데요. 우리 물건은 한 달도 안 돼서 맞춰지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하게 아예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지역은 진짜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수요는 조금씩 있는데 내 거만 자꾸 안 나가고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게 몇천만 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몇백만 원 선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면은 안 이뻐요. 바닥까지도 같이 아울러 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닥은 이제 여기에 나올까요? 요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딱 언뜻 보면 사무실의 바닥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옆에 벽 이런 인테리어 안 해도 돼요. 들어오시는 분이 알아서 해요. 이것도 뭐 보로꼬라 그러나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그런 느낌이 나게끔 그 타일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를 이렇게 붙인 인테리어한 느낌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벽은 놔둬도 되고 천장하고 바닥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이쁘죠? 요거 말고 왜 이렇게 우리 카페에 가면 오일 발라놓은 느낌 있죠? 오일 발라놓은 느낌에 회색 색깔도 있고 요런 색깔이죠. 검은한 색깔도 있고 막 뭔가 낙서한 느낌의 그런 카페 느낌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닥을 포맥스라 그러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식으로 좀 바닥을 좀 해주고 천장에도 요런 식으로 꾸며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팔리고요. 제일 먼저 임차를 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첫 번째는 어떤 제안을 드려본 거죠? 지금 힘들어서 지금 이 와중에 돈을 또 투자하라고 요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하고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원래 인테리어 들어오는 분이 다 해요.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당연하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뭐 그냥 누가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깔끔하게 바닥이 돼 있고 깔끔하게 조명이 돼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때요? 훨씬 선호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사무실을 구하러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옛날에 100개도 넘게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본 것 같아요. 100개도 넘게 봤어요. 매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공실 없다 그러죠? 아니에요. 공실 되게 많아요. 근데 요런 물건을 그때 제가 한번 봤었어요. 봤는데 와, 거기가 칸이 되게 이상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여기서 그냥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무실을 얻고 싶은 게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기왕에 지금 힘들지만 이 와중에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점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헬리오시티도 처음에 9,5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전세에 놓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억 몇천 대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 노른자 자리에 전세를 들어오는데 지금 전세 얼마예요? 10억인가 그럴걸요? 9억인가?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헬리오시티가 뭐 옛날에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여러분 3억 얼마였대요? 왜? 공급이 많으니까. 지식산업센터 지금 공급 많죠?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용관리비도 내고 있잖아요. 공실이라서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돼요.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이 뭘까요? 얼마의 월세 얼마를 놓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500에 200 보통 이렇게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너비에 따라 또 다르죠, 금액이. 자, 그러면 뭐 2,000에 200 뭐 이런 식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 동네 매물이 만약에 많아.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내가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전부 다 2,000에 200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에 200이 아니라 1억 5천 전세를 한번 놔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대부분 월세 세팅이란 말이에요. 2,000에 200, 뭐 1,500에 얼마, 뭐 3,000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들이 1억 5천, 그냥 1억,
아니면 1억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하게. 그러면 원래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월세 내는 거는 부담이 안 되는데 어차피 매달 수입이 발생하니까 목돈을 넣는 거는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래 따박따박 그 정도 월세 내느니 그냥 내가 이거 보증금 넣어놔야 되겠다. 있다니까요. 자금력이 있는 회사는요. 월세 안 내네? 이거 내야겠다. 이거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내놔야 돼서 빨리 우선순위로 먼저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독창성이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첫 번째 방법.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통해서 빨리 매력 있는 물품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라. 여기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남들이 하지 않은 전략으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강조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죠. 지금 공급 물량이 우리 동에만 500개래요. 근데 지금 맞은편에도 이미 1000개가 지어졌는데 공실이 800개래요. 자, 맞은편에 지금 공사 중인데 얘는 우리가 오픈하고 나면은 2달 있다가 오픈할 텐데 얘네도 또 1000개가 나온대요. 지금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근데 더군다나 부동산에 열심히 물어보는데 문의 전화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팔겠다는 사람들은 줄 섰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상담을 받을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진짜.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사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요,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 운영을 할 때 그 공간에서 사업자도 낼 수 있고 소규모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자도 낼 수 있고 와서 뭐 몇 평 정도 업무도 볼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띄어서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제안을 해보는 거.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무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꼭 방문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무소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또 있어요. 자, 이게 경매 공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아는데 일반 분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돈이 되진 않지만 그런 업체가 1개, 2개, 3개, 4개, 10개, 20개 업체가 되게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그걸 가지고도 임대 내고 뭐하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제안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이용하고 있는, 왜냐면 그런 법인 같은 세무 일을 맡기면서 그런 사무소까지 연결된 곳이 없냐라고 세무사들은 그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거 저한테 주세요. 근데 나는 또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무사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뭔가 작전을 짜서 여러분 잘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도저히 난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프지만 빠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되고 경매를 당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경매를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왜냐면 이미 지금 등기하신 분들도 있거든. 지금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이 있는데 저는 요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까지 다 총망라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런 최악의 만약에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자신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경매를 만약에 당한다. 그럼 경매를 당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당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돈을 못 받은 근저당을 잡고 있는 은행권에서 거기서 못 받은 돈은 그냥 경매가 털리고 나면은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또 가압류를 걸어서 그걸 또 경매 칠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됐든 내가 받는 급여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됐든 다른 것에서도 또 뺏어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까지 먹고, 왜냐면 그런 마음까지 먹고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손해를 안 보는 줄 알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
끝까지 찾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유튜브를 보고 또 어떤 진짜 유튜버 소개로 막 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들을 때마다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일단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한테도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어떡합니까? 수습은 해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공유 오피스, 자, 이것 또한 방법인데 이거는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성패가 또 갈립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면 어느 정도 시도해보다가 또 마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힘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느낌 좋아요, 장신숙님. 네, 인생은 여행님. 인테리어 후 빠른 매도나 임대 위에서 해야 할 일들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쵸. 이건 부동산의 중개사님한테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인생은 여행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인테리어 후에 빠른 매도나 임대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중개사님들한테 열심히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매물이 아무리 많아도 문을 이 철문으로 닫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게 공실인지 어떤 게 공실이 아닌지 몰라요. 중개사님이 이거 다 채워진 거라 그러면 채워진 줄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중개사님한테 우리가 잘할 보일 필요가 없어요. 빌라라든지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거는요, 중개사님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건 중개사님과의 모정의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매숙님, 행복부자님, 또 많은 분들께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라리 보성님, 항상 상대를 생각하면서 일처리를 하라. 오, 맞는 말씀이죠. 호이호이님, 저도 이번에 복비 더 드리고 엑시트 겨우 했어요. 그러니까요. 호이호이님께서 말씀하시죠. 원래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요, 수요와 공급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정보통신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딱 획일적으로 이렇게 묶었었는데 이거는 풀리는 거 알죠?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왜냐면 그거를 이제 획일적으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이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푼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경쟁 체제가 되면서 어떤 데는 보조금만 50만 원 주고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더 이익을 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호이호이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복비 더 드리고 엑시트 겨우 했어요. 복비 더 안 드렸으면 엑시트 못 했었다라는 얘기를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순일님, 지산 정말 힘든 시기네요. 지산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강의 듣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이님, 얼마 전에 TV에서 70대 어르신이 의정부 지산 2개 분양받고 임대가 안 되어서 이자와 관리비 때문에 청소일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산이 그때 이제 분양팀들이 또 어떻게 많이 이렇게 꼬셨냐면 대출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대출이. 네, 그래서 내 돈이 많이 안 묶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대출을 일으켰을 때는 금리가 낮아서 매월 내는 돈이 부담이 안 돼서 이렇게 월세를 놓을 경우엔 이자 얼마 안 주고도 큰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자 낼 돈은 원래 50만 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 120만 원을 내는 상황이 돼야 됐고, 월세도 분명히 250만 원 가능하다 그랬는데 120만 원에 내놔도 월세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만 역행을 해도 힘든데 두 가지가 다 역행되는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변에 지산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인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또 못 움직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드림25님, 주변에 지산 분양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 매물건만 빛이 나는 출구 전략이 되길요. 아이고, 우리 드림25님이 좋은 바람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요, 여러분들 굿모닝 경매를 정말 4년 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단 벌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와 흔들리는 정보로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매일매일 내일도 공부하면서 성장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높여주면서 오늘 하루도 굿모닝 경매로 도움받는 하루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현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